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신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조금 전 4명의 장관 후보자를 한 번에 발표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이죠. 네, 모두 현역 의원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연결해서 나온 것 같이 최근 인사검증이 굉장히 좀 혹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동료 의원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좀 예봉이 좀 약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 그리고 또 여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키워드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자, 김부겸 의원은 네, 상주 TK 출신. 전형적인 TK 의원이고 또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대구에서 굉장히 버럭연설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문재인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옆에 보시면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입니다. 예. 네. 충청 지역을 좀 염두에 둔, 특히 충북 지역을 염두에 둔 그런 시각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옆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이제 김현미 의원인데, 네. 네. 김현미 의원이 원래 지역구는 경기도 고양이지만 네. 원래 고향은 전북 정우입니다. 네. 예. 예, 특히 전라북도에 좀 어느 정도 지역 배분을 한 그런 시선이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보시면은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PK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부산이요. 예,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을 배려한 측면도 엿보입니다. 네. 네, 이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명이 되면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토교통부 경험은 없죠. 국토교통부 경험은 없죠. 이제 예. 공무원 출신은 아닌 것이고,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 출신 입각하다가 전문성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전직이라든지 예. 국회에 들어오죠. 또는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영미 의원이 뭐 그 일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다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여성 최초로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쪽에 전혀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의외긴 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까지 이게 국토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의 내부 승진 또는 외부에 있던 어떤 교수들이 와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딱히 전문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김현미 의원이 와서 오늘의 저 4명의 인선 중에서는 김현미 의원의 인선이 가장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예. 일단 현직 의원 4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청와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통과용으로 배지들을 전부 내각에 들어보낸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는 해명을 하기를 책임 정치 또 어떤 그 정당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부분을 좀 도외시할 수가 청문회 없고요. 통과.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 정권 본다면 노무현 정권 때는 4명 했었거든요. 초대 내각에.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없었고 박근혜 정권 때 3명 있었고. 예, 누구죠? 3명? 조윤선 장관이 그렇죠.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네. 있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예. 유정복 행정자치부 장관. 네, 그렇게 네 명.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만 4명이고 그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앞으로 발표 안 된 장관들 생각을 하면 네. 네. 어느 때보다도 아마 전현직 정치인들의 진출이 많은 그런 네. 내각이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급박하게 치러진 대선 속에서 빨리 진영을 갖춰서 이제 앞으로 행정 업무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된 정치인들의 내각 진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0년 만에 이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를 장악을 해서 이른바 개혁 작업을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료 출신들보다는 그러한 경험이 많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정치인들을 이 내각에 포진시킴으로써 강하게 이제 이 개혁 작업을 추가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입각이 좀 많은 게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통치 철학이 부처에 좀 심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이 장관이 낫다라고 본 것일 거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김현미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일까 싶어요.
국토교통부라는 게 SOC 사업을 전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 나오는 예산 편성 이번에 추경한 것도 보면 SOC 예산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예전 같은 SOC 사업하라는 기관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이 오거나 외부에 이제 그 전문 교수들이 오면 아무래도 이전에 했던 대로 SOC 사업에 좀 비중에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가장 측근 여성 의원 중에 한 명인 김현미 의원을 거기 임명함으로써 그 SOC 사업 위주로 갔던 국토교통부를 좀 바꾸겠다는 아마 그런 의중이 실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나하나 보면 다 일종의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행자부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하고 네. 불모진 대구에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상징적인 상당히 그런 대구 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도종환 의원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네. 부분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파헤치는 청문위원이기도 했고요. 앞장서서 역할을 했고 또 접시꽃 당신이라는 워낙 유명한 또 시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김현미 의원이 기재위랑 정무위를 또 오래 했습니다. 네. 예산결산위원장 최초의 여성위원장도 했고 그런 상징성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김영춘 의원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구가. 그렇죠. 예. 저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광진에서 재선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떨어지다가 독수리 오영제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독수리 오영제. 그렇습니다. 김부겸이랑 두 명은 독수리 오영제 중에 이제 이번에 2명이나 입각을 한 그러네. 거죠. 또 예.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쪽에 아무래도 항만 이런 관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구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만- 해수부 장관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도 나기 때문에. 다만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좀 이중에 사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분과 이제 현실적에서 조금 더 몇 가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한국은 지금 엄연히 삼권 분립이 돼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예. 있는데 입법부의 인원들을 빼내서 행정부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예. 있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120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부족한 현역의원들도 사출했을 때. 때 네. 그만큼 더 법안 법안 통과라든지 여러 음. 전국들 헤쳐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를 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건 또 다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제 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김현미 의원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돌직구를 날려섰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마시고. 네, 셉니다. 부총리 앞에서 막 망가뜨린 장관이다, 최악의 장관 될 거다 했더니 악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셌던, 그러니까 과거에 김현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렇죠. 예.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그 유세하는 현장마다 거의 김현미 의원이 보였어요. 예. 문재인 그때 당 대선 후보가 가는 곳곳마다 보였고 진행도 잘했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 분야에 뭐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예결특위위원장 했을 뿐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적 철학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김현미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문제나 주택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또 빈익빈 부익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의 평등이나 아니면 균형화를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입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김현미 의원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복심이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복심을 잘 읽어서 그걸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 위한 의원들의 입각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뭐를 검증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 어떡할까? 그럼 정권에 또 치명타가 될 텐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5대 원칙에는 어긋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검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5대 원칙이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으로 걸린 사람은 없다.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혀질. 이번에는 화제 인물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SNS 정치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후보. 이번에는 금수저 2세들이 자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확실히 몸은 미국에 있지만 여전히 네. 마음은 한국에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초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곧 있는데 들어오겠네요. 들어와서 예.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당권 도전을 이제 자신이 보수의 적통임을 과시하고자 지금 현재
이제 금수 이세라면 누구겠습니까? 예, 바른정당의 유승민 뭐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 이세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국민의당도 못 가고 우위도 안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그건이긴 그건인데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과다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차피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거지 바른정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바른정당에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죠. 이번에 대선 결과를 보면 20대, 30대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홍준표 전 지사는 이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내가 돼야 된다.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바른정당의 정치적인 위상 이걸 최대한 낮춰야 된다. 깎아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거의 홍준표 당시 후보는 바른정당 자체를 그냥 유령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예. 지금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바른정당 때리기를 통해서 사실상은 자신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이 주자는 나다, 상대는 나다라는 얘기를 자꾸 갖고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효과는 이 홍준표 전 지사로서는 결국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맡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의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던짐으로써 이슈를. 워낙 이제 정치를 많이 해본 분이고 어떤 이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자꾸 바른정당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의 어떤 뭐 당권을 잡고 이런 데는 유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한국당의 혁신, 보수의 혁신 이런 측면을 또 이야기할 때는 홍준표 전 지사가 그동안 걸어온 행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길게 봤을 때는 꼭 홍 전 지사에게 좋게만 작용할 거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 금수저 2세 얘기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키즈로 행세했던 젊은 정치인들도 의리 없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준석, 손수호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이준석, 손수조. 그런 분들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이분이 쓴 SNS 글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러면 결국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정체성이 애매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친박들은 또 막 욕을 하잖아요. 친박이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고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이런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이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탕밥 만들겠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탄핵 세력을 또 몰아붙이다가 이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애매해진 것도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홍준표 전 지사의 공격을 받은 유승민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물론 지금 아직은 이제 야인으로 살면서 백의정군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그래도 후보가 제일 크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패배하자 말자 뭐 당권에 저렇게 도전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월 달에 있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이제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아마 친박 대 비박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홍문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홍 대 반홍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황비홍이 아니라 홍비홍의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서 과연 친박이 이길지 비박이 이길지 정말 관심이 쏠립니다. 7월 전당대회 정말 막말이 난무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